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로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성남 도계공, 그러니까 유동규의 직보를 받았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직보입니다. 유동규의 직보.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 성남 도계공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업무 담당 성남 공무원 A씨를 동아일보가 오늘 인터뷰했는데요. 성남시장 결제 받으려면 내부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 도계공에서 직접 보고해서 당황했다. 성남시를 패싱했다는 거예요. 유동규, 상급기관에선 도계공 사람이니까 성남시가 상급기관이니까 와서 좀 조심조심하잖아요. 하급기관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장처럼 느껴졌다. 하급기관의 유동규 본부장이 도계공 사람이 와서 성남시에서 오히려 대장처럼 굴었다. 이건 뭐 주관적인 성남시 공무원의 느낌이니까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요. 대표 사례가 2016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 도계공 보고받고 1공당 부지 분리 개발을 결정했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결합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 도계공의 직보를 받고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했다. 정영학 회계사 1공당 분리 따라 초기 토지보상금 약 100억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 대장동 일당은 100억을 세이브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대장처럼 느껴졌다. 대장동의 대장이 아니라 보스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급기관 성남 도계공. 그럼 상급기관 성남시에 와서 조심조심 한다는 건데 결제도 성남시를 안 걸치고 이 시장에게 직접 하고 유동규가 성남시에 왔을 때 대장처럼 굴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 부처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기재부, 뭐 산자부 이렇게 쭉 있는데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면 사장님들도 산하 기관의 사장님들도 담당 과장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그 관장을 갖다가 하니까. 그다음에 그 조례 같은 걸 갖다가 보면요. 성남 도계공 정관도 그렇고 관련된 조례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사는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보고합니까? 다 그 시에 있는 그런 부처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의 실국장 결제도 받고 이제 보통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이제 건너뛰고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실국장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뭐 사장이고 뭐고 간에 엄청나게 깨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동규가 그때 이제 사장 직무대리였는데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동규는 나랑 뭐 저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측근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 측근인지 착각해가지고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앙지방 그 검찰청 반부패 3부에서 기소를 했어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옛날로 치면은 부패 방지법이거든요. 뭐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쭈르륵 해가지고 다 기소를 갖다가 했는데 예.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7,886억을 벌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수익이 어디냐? 택지 분양 수익인데 그게 4,054억이에요. 아까 뭐 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주 의원님도 다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성남 그 대장동의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을 했는데 그 근거는 도시개발법 22조거든요. 50%에다가 한 주만 더 갖고 있으면 수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용을 갖다가 그 권한을 준 이유는 그런 성남 도계공 같은 회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기관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민을 위해서 행사하긴커녕 다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위해 가지고 봉사한 거 아니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택지만으로 4천억 수익이 났는데 그 4천억이 원래 누구한테 돌아갔어야 되는 겁니까? 대장동 원주민한테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만약에 제 땅이 뭐 1억짜리 땅이 있는데 호가가 1억인데 그거를 후려쳐 가지고 5천만 원만 받고 끝내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원주민들이 그럴까 봐 이제 조폭들 해가지고 뭐 현장 관리한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이제 지금에 와서야
드러나는 거고 그 와중에서 피해본 대장동 원주민들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파트 분양 수익은 3,690억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비싸게 산 그 사람들도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시장으로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인데 한마디도 유감의 표명도 없는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공직 생활 중에 공사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건 공직 생활 중에 처음 봤다. 이런 짤막한 인터뷰가 오늘 보도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예. 그야말로 부시장이 계셨으니까 그 시장 내지 부시장에게 저 밑에 있는 하급기관의 직무대리가 시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정말로 잔뼈 굵은 뭐 공직생활 20년, 30년 했던 공무원들이잖아요. 뭐 과장, 국장, 실장을 제치고 직보를 한다. 그러면은 그 시장 내지 뭐 부시장을 모시는 국장, 시에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나를 물로 보내?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저분이 진짜 측근 중에 측근인가? 대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김연아 의원 좀 아픈 기억입니다만 SKH공사 왜 아픈 기억을 또 얘기를 해보면 SKH공사 사장이 시장하고 친해서 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가서 국장, 부시장 만나서 절절매요. 그래요? 예, 그거 하나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뭐 도시개발의 어떤 성남시에 뭐 국장이 있을 수도 있고 부시장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부시장 같은 보통 부시장이 하죠. 부시장의 직보가 돼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제가 단언컨대 그냥 전진사항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패싱인 거죠. 도시계획국도 소외됐고 성남시에 성남시의 당시에 부시장에게도 소외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도계공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이 직보는 이례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 소개해드렸고요.